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11차 모의고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은 15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이니까 2018년 수정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역사 과목의 성격과 목적인데, 보통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과목의 성격과 목적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역사관 과목, 중학교 역사관 과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와 뭘 배워? 한국사하고 세계사를 같이 배우죠. 예. 그러니까 요걸 이제 성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기 초등학교에 학습한 한국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고 초등학교는 5학년하고 6학년 때 배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와 뭐는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상호 연관시켜서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나에서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있는데, 학습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세계 역사적 발전 과정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의 형성과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게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자의 능력, 향상시킨 학습자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고 역사를 재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걸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작년에 촬영했던 15년 개정교육과정 그 동영상이 있어, 설명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핵심 자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교육과정 그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성격이나 목적, 평가 부분을 따로 편집을 해갖고 올려놨으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보죠. 2번은 뭐냐면 상공유사에 나와 있는 2차 돈의 순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2차 돈하고 거푸망이 서로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이제 2차 돈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귀족들이 이와 같이 절을 세운 것에 되게 반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당시 귀족이라든지 왕이나 다 육부의 수장이었고요. 동등한 수장이었고 천손족,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부의 수장들은 각 부족의 지도자지만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했었죠. 근데 만약에 불교가 도입되면 이 왕족불 사상에 의해서 왕이 자기보다 더 위에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귀족들의 어떤 자신들의 지배 기반인 천성적 사상의 역할을 오히려 약화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2차 돈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때 이제 버프왕이 취한 조치는 그 유명한 불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가 쉽죠. 예. 그래갖고 요런 문제들은 이제 틀리면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합격권에서 아웃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프랑스의 관료 체제와 관련된 건데요. 프랑스의 절대 왕조 체제의 특징은, 관료제의 특징은 매간 매직제죠. 예, 매간 매직제.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매간 매직제 유명한 것이 구관료 체제예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관료들 매간 매직으로 이렇게 뽑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의 신복들이나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실무 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신관료 체제로 이렇게 뽑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관료 체제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범법기족이라고 하죠. 고등법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각종 그런 재판 기구의 법관들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처는 이제 타이어 집접세 같은 것들을 이제 배분과 징수하는 재무관료들. 그래서 구관료 체계는 이제 이렇게 범법기족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17세기 때 이 매간제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벗을 샀으면 이걸 또 세습화 시킬 수 있어. 돈을 일종의 내고, 이걸 이제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폴란트 제도라고 해요. 그 석의 주 내용이 있는 데이죠.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관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좀 구관료 체계보다는 좀 약간 등급이 좀 낮은 하위 관료들이 이제 주였고요. 주로 이제 지방직들이 많았죠. 지방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돈을 주고 들어간 게 아니라 능력을 사서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제도
신복으로 등등 해갖고 이렇게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관료 생활 관리가 됐던 사람들인데 지방의 사법, 치안 유지, 재무 등을 담당한 지방 장관들,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고 중앙 집권화를 이제 뭐냐면 도모시키는 그는 실무직 관료들은 주로 신관료 체계를 통해서 선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는 2차 가보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2차 가보개혁의 개혁은 그 당시 일제가 청일전쟁 거의 끝마침, 승리할 때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했어. 그래가지고, 일본식 중앙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식 근대제도를 이식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경비 지출을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이제 간청 명칭을 탁지암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탁지암원. 어떤 분은 이건 이제 2차 개혁되니까 탁지부가 아니냐 일본식 그 부채제 있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는데 여기 원문엔 탁지암원으로 되어 있어요. 탁지암원.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름이 탁지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홍보 식사 내용은 이제 초창기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름이 탁지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지암원, 탁지부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이제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답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을 보죠.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청이야. 네. 청은 명과 달리 한족으로만 구성된 그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다민족 국가론에 부합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상당히 좀 공산당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 청나라는 이제 그 뭐냐면 만주족을 이제 극소수의 만주족이 이제 한족이나 여러 민족들을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적절하게 당근과 책제를 주면서 통치했어.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5번은 다음은 그 청지배체제 구축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자료의 이 부분은 기역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한 청은 직할질 9년제를 통해서 한족을 직접 지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극소수의 만주족들을 보호하기 정책들이 필요하죠. 참고로 그 당시에 만주족들은 기껏 해봤자 2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중국의 그 한족들은 뭐 이제 통계가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4억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이제 만주족들을 한쪽에서 좀 약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자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의 분리를 거주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어떤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했고 결혼 금지 서로 간에 만주어 사용, 팔기에 대한 토지 급여, 그 다음에 자기 본건지였던 그런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봉천, 심양 남쪽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 공금지대를 이제 설치해서 거기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호 정책들을 이제 실시를 했다. 예. 물론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되게 많아요. 예. 예를 들어 만주어 사용인데 나중에 후반기에 들어가면 거의 잊어먹었죠. 자기 언어 다 한쪽 쓰고 8개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들은 이제 농사만 제대로 짓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족들 갖다 팔고 뭐 이렇게 봉금지대도 만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해체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들은 강희제 권룡 옹정제 때 부근에 이제 몽골, 신갈, 서장 오늘 티베트 지역을 이제 지배하면서 여기 소수민족들 지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에 이제 이들 소수민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 지배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가나하기 위한 그 간청은 어디였냐? 이번원이라는 간청이 있어. 이번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비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그 세조실록이 이제 있는데 요 세조실록은 이제 뭐와 관련 웅종제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요거 세조를 썼죠. 그래갖고 요거 이제 그 관련된 웅종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예, 말을 잘못했는데 세조단 묘를 썼던 사람은 순치제죠.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순치제 때 이제 뭐냐면 그 만주족이 이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전역을 이제 지배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서 반발이 너무 컸어. 그 강남 신사들 중심으로.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반발이 컸던 지역이 어디냐면 양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양주. 예.
양주인데 이제 이건 양쯔강 하류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청나라가 변발 정책을 이제 했어요. 변발 아시죠? 예, 만주족들은 이제 머리를 이제 까가지고 이제 묶잖아요. 근데 이들 한족은 장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주에서 반란이 일었어. 자기 머리 깎는다고. 예, 그래갖고 예전에 그냥 만주족 쳐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자기 머리를 건드니까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만주족들이 그 지역을 이제 토벌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를 넘게 대학살극을 벌이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적은 기록이 뭐냐면 그 주에도 있지만 양주 10일기한 거야. 양주에서 10일 동안 그 청나라 학살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건데 유명한 사료예요. 양주 11기에. 근데 이 양주 지역에 반발이 있었던 것은 변발 관련된 내용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기억에 드는 변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디귿의 이제 반발 기록에서 니은의 서명 양주 11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의 후대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서명 그러니까 책이 청와대 반청사상을 북돋는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양주 11기.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죠.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인물을 써보고 니은의 작품을 반영된 문학 장르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무죄 판결 이후에 교회 개혁에 관련된 법안 명칭과 내용 두 가지로 쓰시오. 자, 이거는 드레푸시 사건 때 에미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는 유명한 사료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획에 들어갈 것은 드레푸시라는 사람이죠. 이 드레푸시는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부에 의해서 고소당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유배도 다니고 이제 뭐냐면 재판도 받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나는 에미졸라죠. 에미졸라는 이제 뭐 자연주의 작가요. 그래서 자연주의 그런 장르의 특징을 쓰면 인간과 사회 현실을 충실하게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주의처럼 사실주의 플러스 알파를 더하죠. 거기에 이제 작가의 인간관, 자연과학적 수법, 그러니까 원인각 이런 것들 이제 그 진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구사를 했고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사회 변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 단순히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요. 자, 하여튼 나중에 끝내는 이제 드레푸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패배를 하는데 왜냐면 드레푸시가 유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부에 이제 지지를 했죠.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공화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군부의 바탕이 됐던 그다음 왕당파의 바탕이 됐던 교회를 대규모 개혁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교육과 사회산업에 대한 교회 세력을 제거하고 결사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황과 나폴레옹 1세 사이에 체결됐던 종교 하약을 폐기하고 카톨릭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성직자에 대한 국가의 봉급 지원을 중지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역사교육의 목적은 이제 가치와 관련된 거죠. 역사교육에서 배워야 할 가치들이 뭔가, 어떤 목적에 배우는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사료를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가와 나인데 일단은 이 김부식과 관련된 사료죠. 삼국사기서. 그래서 삼국사기를 왜 써야 되냐.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기획 구조를 보면 삼장지제를 얻어 하나의 역사를 완벽히 이루어 만세에 전하여 해와 달을 빛나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요 앞부분에 여기에서 기억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야? 교훈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요 기초에 나왔던 한국 통사 책이야. 그래서 한국 통사에서 강조되는 거는 혼이죠. 혼. 그래서 혼은 이제 뭐냐면 혼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그 공동체를 단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 역사 이런 것들, 유산 전승의 역사 이거 이제 있는데 이때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 가의 이제 교훈의 역사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역사를 너무 강조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자, 이거는 녹색 책과 파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의 문제점 있고 나의 문제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 많이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불러주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교육의 목적 부분을 이제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8번을 보죠. 8번. 자, 여기 8번 보면 여기 이제 그 기획의 토지지의 명칭을 쓰고 이 기획이 원래 어떤 목적에서 주어진 토지인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사조에 보이는 기획의 토지의 문제점을 무엇인지 말해보고 기획을 매개로 한 농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을 쓰시오. 일단은 이제 출처를 봐야 돼요. 고조사와 관련된 고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고조의 토지제도를 지금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사료는 이제 가와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가와 관련된 그 한번 해석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자 첨의부에서 말하기를 그 공제 권룡구라는 것은 이제 원나 공주가 이제 씹을 때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시종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상당히 뭐냐면 원나 공주의 끝발 믿고 여러 가지 뭐냐면 부정부패를 많이 했고 토지를 또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토지를 차지하는 하나주가 사패예요. 사패. 그래서 요 사패인데 요걸 사패가 있네요 또. 아유 제가 잘못했네. 예. 기억을 빵꾸를 쳐야 되는데 하여튼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오타 수정할게요. 자 사패를 이제 한수하라. 사패라는 것은 항우지를 개간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개간을 하고 나서 그 뭐냐면 조세권을 이제 그 자신이 갖는 거 수조권을 말하는 면세권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표를 받고 그 토지를 개간한 다음에 국가 세금을 안 받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패제를 매개한 농장이 그 당시 확대됐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토지제도의 명칭은 사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패전이죠. 예. 원래 목적은 항우지나 진앙지를 개간에게 주어진 토지고 개간을 했으면 그래도 면세권을 줬던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나중에 악용이 돼. 그래서 이제 나사조에 보이는 기획토지의 문제점 수시오 이렇게 있는데 나사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 충렬 원년에 이제 강효서라는 그 장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때 강효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 멋대로 출근하고 업무를 보다가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면직되는데 자 이때 이제 대장군 김자전과 함께 사패를 사칭하면서 민전을 많이 그 점유했다가 일이 발각돼서 그 토지가 신임창에 몰수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칭 모수사칭이죠. 모수사패라고 하죠. 모수사패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패를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패를 받았다고 쳐요. 이렇게 해갖고 내세워갖고 남의 토지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사패전이다. 사패를 받았으니까 이게 쫓아내고 그 토지를 자기 토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수사패라고 하죠. 그래서 사패를 사칭해서 남의 토지를 빼앗는 문제점이 등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여기 부정적인 영향은 문제점은 이제 토지를 경배할 때 사패를 빙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갖고 남의 토지를 뺐었다. 자, 그래서 기획을 매개한 농지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수조지하고 소유지가 중첩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토지에 자기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뭘까요? 예, 자기 면세권을 갖는 거죠. 예, 자기 토지에 자기가 수주를 하니까. 그래서 중첩되어 있어 농민의 재배권이 한층 강화됐고 국가 권력에 배제했다. 이때 이제 농지의 그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한층 강화된 거는 누가 했다? 국가가 그 지배권이 강화된 게 아니라 여기 빠졌지만 주체가 여기는 이제 검은세족 같은 이런 세족이죠. 그래서 수조지와 소유지가 중축되어 검은세족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한층 강화됐고 상대적으로 국가 권력을 배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그 유럽 중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크로니스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니스톤을 중심해 갖고 이제 뭐냐면 개혁 운동을 했고 그 관련된 이제 교황들이 배출돼 갖고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풀어보면요. 자, 다음은 중세 교회 개혁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이다.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자료 A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크로니스톤이 이제 뭐냐 성립될 때 그때 관련된 선장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크로니스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크로니스톤을 바칠 때 그 기온이라는 백작이 그걸 바칠 때 나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겠다. 그냥 주겠다. 그 관련된 크로니스톤의 어떤 창립 배경과 관련된 사료죠.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로니스톤이 잘 되니까 그걸 따르는 여러 수도원도 있었고 이런 개혁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교황이 나타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니은이 기획과 같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계율수원을 기획과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크로니스톤의 영지를 모두 사도 성배울과 바울을 완전히 지배하되 바치는 거. 요때 만들어진 거. 아까 지금 이제 기온이 이제 갖다 바친 그 해서 땅을 바탕으로 만든 계율수는 요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너 세속 권력이 땅을 바쳤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부했다. 그건 그냥 기부해서 끝나라. 이거는 하고 나머지 이제 기부 끝나고 나서 수도 만들어지면 우리는 너에 대해서 어떤 본권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인사권도 우리가 이제 수도원장도 같이 뽑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고로 예전에는 이제 세속 권력도 수도원 만들어 놓고 토지에 기부해 놓고 거기에 이제 수도원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임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거든. 그래서 이들 이제 크로니스톤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니은은 이제 크로니스톤이죠. 자, 본권적 토지 보유를 하지 않고 너희들 충성사역을 안 할 뿐 아니라 인사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자들의 자유로운 회사로 간주하고 본권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어떤 점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지 한 줄에 쓰시오. 자, 이 스톤의 기원은 원래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유도까지 확대될 때 큰 주요 역할을 했던 수도원이 성 베네디크투스 수도원이죠. 그래서 이 성 베네디크투스 수도원에서 만든 계율이 있어. 그게 후대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청빈 복종 정결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크로니스톤 외에도 여기 이제 9세기 때 롤트랭게 개혁운동에 이제 또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지역의 수도원들이. 그래갖고 니은 같은 이제 수도원의 명칭을 쓰죠. 그러니까 크로닝 수도원처럼 이렇게 니은이 크로니죠. 예. 그와 비슷한 수도원의 명칭을 쓰면 어떤 고르츠 수도원이 있어요. 고르츠 수도원. 그래서 이때 레오 9세가 이제 고르츠 수도원의 출신인데 그래서 그는 여러 이제 개혁 운동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게 되고 교회 입법이죠. 성직자 정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들을 로마 교회 추기경을 임명하여 교황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협력자와 행정가를 등용을 했고 교회의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그 지방의 고위 성직자 회의를 소집하여 개혁 운동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서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참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이제 녹색책 내용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자, 거기 녹색책 내용 지우시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이거는 교실 대화 구조죠. 지금까지 기출문제 2번 정도 나갔던 건데, 요거는 노란 책까지 파란 책을 근거로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자료 A는 서로 주고받는 단답형이니까 연상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료 B는 이제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죠. 그래서 사고를 유도하는 것 같지만 교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이해추구형 방식이에요. 이해추구형 방식. 이해추구 방식. 그래서 이건 다단계로 물어봐서 이제 사고를 유도하지만 결국에 교사가 이제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 유도형, 그다음 이해 추구형 방식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료 A와 자료 B의 교실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지식의 처리 과정을 각각 써볼 것. 자 자료 A 연상의 그 원리에서는 지식 처리 과정에서 기억을 유도하는 교사의 주도적인 자극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자료 B는 그 교사의 역사에서 하시는 의의를 묻는 교사의 발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B의 대화 방식 한계점. 묻고 있지만 결국엔 정해진 답이 있죠. 그래서 교사가 이미 정해진 정답을 미리 상정하고 학생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교사의 발문 유도는 사고 유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생들의 사고는 일정한 틀과 범위 내에서 제한된 한계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후삼국의 어떤 통일 배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교사가 원하는 답이 있죠. 근데 원하는 답이 이길 때까지 계속 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교사에서 마지막 이제 눈치 까고 골품제도요 하니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골품제도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 지식 처리 과정에서 이제 답이 있다는 어떤 잘못된 인식을 이제 가지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시는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한 이해 추구형 방식 중에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자금 일파를 말하면서 이제 기본정책, 북진정책 무시해버려요. 버리는 이런 기족이 좋아요? 하면서 아니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기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등등 하면서 그래서 기족은 좋고 평균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의 가치관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교사. 그래서 그런 이해 추구형 방식을 이제 할 때는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의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영역을 다룰 때 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서를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여기 11번 문제 보면 다음의 비판적 역사일기가 관련된 학습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시오. 요거는 이제 어디에 관련된 건 녹색책에 보면 사료학습에 비판적 읽기 모형이 있어요. 사료학습 모형. 노란책 말고요. 예,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자, 여기서 비판적 읽기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러운 생활은 프랑스 혁명의 발생 원인이었을까요? 가설 세우기.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사치 생활은 프랑스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관련된 이제 사료를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었으면 고기를 먹어라. 그런 사료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러운 궁중생활 모습 사료인데, 사료 해석을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왜냐면 앞에서 이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그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혁명파들이 만드는 조작이야, 조작. 그 다음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시대의 궁정 경우를 보니까 루이 14세보다 훨씬 적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스러운 건 맞지만 전에 있었던 왕과 왕비의 사치에 비하면 진짜 세 발 피었어요. 되게 적었다 그거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사실이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널리 유포했을까? 네, 마리 앙뚜아네트 관련된 마리 앙뚜아네트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널리 유포됐을까? 예, 마리 앙뚜아네트 거짓된 사실이 마리 앙뚜아네트 사실이 아닌 것이 왜 유포됐을까? 이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어만 익힌 세력들이 왕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충시의 왕비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이용을 했던 거죠. 예, 프랑스 혁명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의 조언을 보면 이 수업은 사료의 본질,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가르치는 수업을 선행되어야 학생들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사료 수집 단계에서 이때 이제 역사 탐구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해야 할 교사 지도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관련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사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해석에서 이제 학생들이 판단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료 해석 부분에서 판단할 내용은 그 사료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 비교 검토를 통해서 여러 사료 내용 간의 관계를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교차 분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료가 다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 해도 일부분만 말할 수 있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들과 교차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디귿을 이제 보면 이때 이제 교수의 역할, 그러니까 사료의 본질의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될 때, 근데 그때 이제 교사의 역할을 쓰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해야 할 점들을 지도해야 된다. 학생들이 학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박정희의 군정시대에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자료 A와 자료 B를 이제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혁명공학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회 모든 부패와 국악을 일소하고, 탈피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신적 기풍을 진작시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업가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부정축제자 처리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원래는 이제 장명 정권 때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 돼갖고 이걸 또 강화시켰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또. 예, 왜냐면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박정희 세력들은 기업가들 어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정축제 처리법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강의 시간이나 기출 분석 볼 때 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망과 기하성상의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주 경제 제거를 총력을 경주한다.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군정의 치안 정치, 민생 정치 관련된 법 제정들 보면 농어촌의 고리세 탕감 조치, 그래서 농어촌 고리세 정리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이제 화폐기업 등등 이런 것도 있죠. 화폐기업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료 B는 이제 보면 민주공화당의 창당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군적 2년을 마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는 안 하고 또 정치를 나오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박정희를 비롯한 혁명 주체들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당을 만들죠. 그러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당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개입한 국가기관 명칭, 그 유명한 뭐죠? 예, 중앙정부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이런 민주공화당을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들 총칭을 써볼 것, 이걸 이제 4대 위혹 사건이라고 해요. 4대 위혹 사건. 예, 이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근현대에서 천재교과서 있어요. 참고로 근현대에서 교과서 중에 천재교과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눈여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4대 위혹 사건이 뭐냐? 증권파동, 빠찌콩 사건, 세나 자동차 사건, 워컬 호텔 사건 등등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공화당 창당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전공 B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